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바 언어 개발 기초 역량 강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객체 지향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추상화, 상속, 다양성 이런 특징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기본적인 이 네 가지 특징은 우리가 이제부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해 나갈 때 사용하게 될 특징들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클래스와 객체, 클래스에서 어떻게 해서 객체, 인스턴스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에 대한 설계도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틀을 클래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와플을 만들어낼 때 와플 틀에다가 여기다가 보통의 그 밀가루로 된 파우더를 넣으면 일반 이런 와플이 되고, 그 파우더에 초코 가루를 좀 넣어서 색깔을 바꾸면 초코 색깔의 와플이 되고, 이런 이 형틀, 이 템플릿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개념, 그리고 이 클래스를 잘 정의하고 나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와플들을 찍어내서 이렇게 객체가 된 와플들이 우리 현실 세계의 이 모델링한 객체들, 뭐 사람 아니면 뭐 자동차, 이런 오토바이 이런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이 클래스로 찍어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죠. 바퀴가 4개 있고,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앞을 비추는 라이트가 있고, 문이 있고, 문이 뭐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6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문이 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이 객체가 가져야 되는 이 속성, 그리고 이 객체가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메소드들을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에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면 이 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 자동차를, 실제 객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객체는 실제로 타이어가 4개가 장착이 돼 있고, 휠도 장착돼 있고, 자동차의 색깔, 그리고 자동차의 브랜드, 자동차의 외형도 결정되는 것이 객체이고요. 클래스는 이 자동차의 특징들만 명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이 클래스 만들 때 이 속성 값들의 녹색이다, 어, 최고 속도가 얼마다, 이런 이 값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만들었던 메소드들도 이제부터 이 녹색 자동차가 메소드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만들어진 이 객체 하나하나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인스턴스라고도 하는데요. 객체와 인스턴스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인스턴스들마다 속성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이 속성이 다르다 보니 메서드가 동작하는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최고 속도라든지 연비라든지 사용하는 연료, 어떤 자동차는 휘발유로 가고 어떤 자동차는 디젤 연료로 갈 수도 있고요. 요새는 LPG로도 가고 이 LNG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뭐 수소로도 가고 여러 가지 이 인스턴스들마다 사용하는 속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속성이 조금씩 다른 게 이 앞에서 배웠던 다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 클래스는 하나지만 이 객체들마다 속성이나 메서드가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띨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의 이런 자동차들을 분류할 때 자동차라고 하면 내가 보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바퀴가 몇 개 달려 있냐, 아니면 자동차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브랜드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면 자동차의 연료를 어떤 걸 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자동차들을 비교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추상화한 그 요소들을 클래스를 만들 때 속성과 메소드로 구현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상화한 이 속성과 메소드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퍼블릭 클래스,
여기 퍼블릭이라는 걸 붙이는 이유는 지금 내가 만드는 파일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퍼블릭이라고 붙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냥 클래스로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하고 클래스의 이름, 뭐 카를 정의하겠다, 아니면 뭐 서클을 정의하겠다, 아니면 뭐 렉탱글을 정의하겠다. 그런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요. 이 클래스를 추상화한 이 필드와 메소드, 속성과 함수를, 변수와 함수를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클래스 뒤에 나오는 중괄호 안에 써주면 됩니다. 기본적인 예제로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는 우리 원을 추상화하게 되면 원의 반지름, 그리고 원의 색상,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속성 값으로 있으면 이 반지름의 값을 가지고 파이와 반지름의 이 곱수로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의 면적을 구하는 메소드까지, 그래서 필드와 메소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여기 원래 사용하시던 자바 프로젝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늘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New 자바 프로젝트. 오늘 날짜로 자바 SE 17 버전 모듈 info.java를 만들지 않고요. 피니시. 그러면 src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서 new 클래스, 서클 클래스를 만들 거죠. 그래서 public circle 피니시 해주면 이렇게 이 서클이라는 파일, circle.java라는 파일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시작을 public 클래스 서클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public 우리가 사용할 필드 int radius 이제 반지름이죠. 반지름. public 스트링은 색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 접근 지정자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public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get area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이미 만든 변수는 이렇게 RADI까지만 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해서 편하게 변수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변수 만드는 거는 이 퍼블릭 붙인다. 이것만 좀 특이하고 크게 여기는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근데 이 함수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은 이 필드와 똑같이 변수와 똑같이 무조건 붙여주는 것이고요. 이 더블을 쓰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더블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블록으로 싸주게 되면 밑에 여기 리턴 3.14 곱하기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 여기도 같이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되죠. 이게 여기 나오는 이 더블이 이 함수의 결과값입니다. 우리 함수에다 값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인 30도 하면 이게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get area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 호출 결과가 더블 실수형의 값이냐, 소수형 값이냐, 아니면 정수형, int형 값이냐, 아니면 스트링형 값이냐, 이렇게 이 함수의 결과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명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더블이라고 해준 거고요. 이 get area의 연산 결과, 이 함수의 결과가 더블인 이유는 이 라디우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리고 3.14 1592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수 두 개랑 소수 하나를 곱하면 연산 결과는 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턴 값이 더블 형태의 값이기 때문에 이 함수 이름 앞에다가 더블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여기 이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이 서클점 자바 말고 다른 자바 파일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서클점 자바라는 파일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서클 클래스가 정상적으로 잘 작성되셨으면 여기 따로 어떤 전구 모양이나 빨간 X 표시가 뜨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여기서 떴다면은 다시 한번 저희 강의 자료를 보고 코드가 틀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 녹색으로 보이는 이거는 이 주석입니다. 그래서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필드, 이만큼 필드, 이 서클 클래스의 메소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 참저 변수라는 변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설계도를 객체로 만드는 작업은 우선 저희가 변수를 만들어 써봤잖아요. 변수. 그래서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변수 int 더블 넣는 장소에다가 넣고 변수의 이름 obj 이 오브젝트 객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obj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변수는 그냥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된 참조 변수라는 변수가 되고요. 이 변수에다가 실제 객체를 new 하면서 넣어주게 됩니다. new. new 하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이름의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요 new의 결과로 만들어주고요. 그 결과가 이 obj에 대비되면서 이 obj라는 참조 변수가 하나의 이 서클 객체를 가리키게 포함하게 저장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이 객체에 우리가 만든 필드, 점 라디우스, 반지름, 점 컬러, 스트링, 이 원의 색상, 그리고 이 더블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오브젝트, 객체의 점 get area, 저희가 이 객체의 라디우스, 필드 값을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었죠. 메소드를. 그래서 obj의 이 get area를 리턴해서 계산해서 더블 에어리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저장한 에어리어를 시스템 out.println, 우리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죠. 여기에다가 원의 면적은 하고 더하기 에어리어. 그래서 이 원의 면적을 에어리어로 변환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코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기는 지금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new 클래스라고 해서 정은 서클 테스트라고 보시면은 여기 같이 이 하나의 이 src 폴더에 그런 파일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탭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여러분 뭐 크롬 이런 거 쓰는 것처럼 탭으로 올라올 수 있고 여기에서는 실행을 하기 때문에 메인 서클 obj 버블에 다가 원의 면적은 여기 에어리어 이렇게 작성하시고 잘 작성되었다면 노란 전구 표시나 빨간 X 표시가 없을 거고요. 이 상단에 있는 run 눌러주시면 원의 면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서클 코드랑 이 두 개 코드 작성해서 런을 눌러보는 것까지. 요거 10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실습해 보실게요.
자, 이 정도 시간이면은 뭐 코드는 다 어, 작성하셨겠죠? 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로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 정의,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 메인이 포함된 자바 파일 하나, 총 두 개의 자바 파일로 실습을 했고요. 각 이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이 참조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고요. 서클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obj라는 이 변수, 참조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그러면 이 obj는 서클이라는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참조 변수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이 공간에다가 이 obj는 new circle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obj라는 참조 변수 공간에 이 서클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가리켜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obj라고 이야기하면 호출하면 변수명에다 쓰면 이제부터는 이 obj 뒤에 이 서클 객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뭐 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를 뉴해서 입양을 받아왔어요. 입양을 받아오고 나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죠. 이 객체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사실 이 강아지, 고양이는 이름이 없었을 때도 자기 스스로 객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객체에다가 우리가 이 obj, 강아지, 고양이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면 그 객체를 말하게 되죠. 이게 이 참조 변수의 역할이고요. 객체와 사실 참조 변수는 별개이지만 우리가 이 객체를 부를 때 이 참조 변수를 부르기 때문에 이 obj가 이 서클 객체가 되는 거고요. 뭐 간혹 집안에서 그런 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어떤 특정 물건을 지칭할 때 누구는 뭐 obj라고 하고 누구는 뭐 A라고도 부르고 뭐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객체는 하나죠. 마찬가지로 이 객체 지향에서도 객체 하나에 참조 변수 여러 개를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끔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는 이 서클이라는 객체를 obj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 서클이라는 객체 안에 있는 라디우스, 컬러 이 값들을 다음 문장에서 하나씩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우스는 100, 컬러는 스트링이니까 문자 열로 쌍따옴표로 묶어서 블루. 그러면 이 객체의 속성 값이 해당 값으로 변경돼서 저장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변경된 이 라디우스랑 컬러를 가지고 우리가 obj의 getArea라고 하면 이 getArea를 이 obj 참조 변수 뒤에 있는 객체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수행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100이라는 라디우스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3.14 곱하기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였으니까 3.14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래서 31,400이 이 get area의 연산 결과가 되고요. 그 결과값을 우리가 받아와서 이 더블 에어리어라는 곳에 저장을 해서 다음 문장에서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객체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꼭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공학 계열이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챗GPT와 같은 스크립트 대화형 언어를 가지고도 컴퓨터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뭐 챗GPT 많이 뭐 사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제 좀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뭐 보고서를 쓰거나 이럴 때도 이런 하나의 객체, 내가 원하는 객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시를 한 편 쓰고 싶거나 노래 가사를 만들고 싶을 때 기본적인 틀을 이 GPT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GPT는 이런 객체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여름 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사를 써줘 라고 하면 GPT가 이런 객체 가사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여름밤이라는 옵션을 넣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예를 들어 뭐 후렴구가 좀 여러 번 반복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또 이 객체에 이 후렴구를 뭐 3번 반복시킨다, 4번 반복시킨다 이런 객체의 값들을 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객체 지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똑같이 구현하는 것이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목적이고요. 참조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기초 변수라는 변수와 이 참조 변수라는 크게 두 가지 이 변수의 큰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서는 이 기초 변수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이트, 인트, 더블과 같은 그리고 예외적으로 스트링까지 이런 이 기초 변수들은 이 기초 변수 자체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죠? 우리 int radius 해서 100 저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들은 변수가 생성된과 동시에 해당 데이터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참조 변수는 배열이나 클래스, 인터페이스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직접적으로 이 참조 변수는 직접적으로 그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객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객체들을 가리키는 객체들을 부를 때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부를 때 사용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 변수와 참조 변수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참조 변수들은 이렇게 서클 오브젝트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서클을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객체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인 이 OBJ라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객체는 없는 거고요. 네, 이 C++를 배우셨던 분들은 C++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참조 변수를 만드는 작업은 객체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으로도 C++에서는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아주 이 리스트릭트한 이 객체 지향의 특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C++는 개발을 빨리 하려면 어차피 참조 변수 만들면 객체 만들 거니까 이 문장과 동시에 객체가 생성되니까 좀 요거는 같은 객체 지향 언어더라도 좀 다른 특징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퍼블릭 클래스는 반, 반드시 이 자바 파일의 이름, 소스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클래스는 이 파일 하나에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일 이름과 똑같아야 되는데 이 서클.자바니까 퍼블릭 클래스는 서클이어야 하는데 또 퍼블릭 클래스 서클을 만들 수가 없겠죠. 퍼블릭 클래스를 치지 말고 뭐 여기다가 렉탱글 이렇게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바 파일 하나에 클래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퍼블릭 클래스는 파일 이름이랑 똑같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데스크 램프라는 클래스를 작성하고 이 객체를 생성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 램프라는 객체가 하는 기능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우리 제어 모듈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를 제어하는 모듈 그리고 전구가 있는데
우리가 켜고 끄는 기능을 이 메소드로 외부에서 전구가 스스로 켜지고 꺼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구를 켠다, 전구를 끈다라는 입력을 주면 그에 맞추어서 is on이라는 이 불리한 변수를 통해서 true, false 상태를 가지고 전구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데스크 램프로 해야 되고요. 데스크 램프로 하면 자바 파일 이름이랑 이름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리네임 데스크 램프로 바꿔주고요. 여기 이름 바꾸시면 자동으로 여기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모르니까 교재에는 프라이빗으로 돼 있는데 아직 모르니까 그냥 퍼블릭을 쓰겠습니다. 퍼블릭 on off false. 그 다음에 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링 우리가 이 3학년 산다는 걸 지금 쓰고 있는데요.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목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서클 테스트는 이름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교재처럼 데스크 램프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냥 데스크 테스트 이렇게 하면 또 자바 파일 이름이랑 다르니까 눌러서 rename file to desk test.java 파일 이름을 바꾸라 바꿔주게 되면 전구 표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데스크 램프를 i램프 마이램프는 new 데스크 램프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마이램프라는 이름의 객체가 연결되게 되고 마이램프를 턴온, 턴오프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에다가 그냥 마이램프를 넣으면 이 마이램프의 상태를 이 스트링으로 바꿔서 확인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때 자동으로 이 toString이라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on이면 켜짐, 오프면 꺼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코드를 한번 타이핑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 상속, 추상화, 다양성들을 사용하는 캡슐화까지 사용하는 기본적인 클래스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 특성들을 활용해서 메서드 오버로딩, 생성자, 접근자, 소멸자, 정적 멤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클래스와 객체 생성까지 하겠습니다.